점심에는 스시를 먹고 저녁에는 이자카야에서 술 한잔을 기울이는 문화가 어느 나라보다 익숙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일 텐데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때문에 다소 사그러들었다고는 해도 한번 정착된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부터 문화적으로 서서히 우리나라를 잠식해온 일본.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주제, 바로 대한민국에 빠진 일본 Z세대의 현주소입니다. 대놓고 국뽕 충만한 마음으로 준비한 오늘의 영상, 함께 만나보세요. 소처럼 밀어나는 루팡에게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 1위의 경제 성장률로 2011년 중국에 따라잡히기 전까지 GDP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명실공히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무리한 전개 이후 국가의 존폐 자체가 위기였던 일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가 한국전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비록 일본은 미국과 중국을 잇는 세계 3대 경제대국의 명성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은 일본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일본의 역대급 경제 호황이었던 버블 경제가 무너진 시점이 위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실제로 많은 일본인들은 그때를 향수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악 장르인 시티팝 또한 그 중에 하나였죠. 이러한 일본의 균열은 90년대 후반, 흔히 말하는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이라면 그저 선망의 대상이 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웃돈을 얹어서라도 국산보다는 일본 제품들을 구매하던 시기였죠. 요즘은 방사능에 대한 우려로 사용을 꺼려하는 일본 제품조차도 그때는 구하기 어려운 정말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정직함과 꼼꼼함, 그때 형성된 이러한 이미지가 지금까지 일본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이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4년 출시된 모토로라의 히트 아이템 핑크레이저인데, 당시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귀한 기기였습니다. 전 세계 축구계에 열풍을 몰고 온 데이비드 베컴을 모델로 기용해 잇따라 내놓는 상품마다 히트를 기록했었죠. 핫핑크에 곁들여진 시원한 라임 컬러로 유니크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 불과 1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가 쓰는 일본의 전자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니? 샤프? 이미 세계에는 이들을 대체할 수많은 대체 기업이 생겨났고,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의 제조업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경제 규모에 비해 IT 인프라 환경 또한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직도 현금과 동전 사용이 지배적인 대표적 현금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전자결제와 PC 보급률 또한 낮은 상황이죠. 또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고령화 비율과 국가 부채 문제는 일본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길이 올라오는 일본에 기름을 부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2020년 도쿄올림픽의 연기와 코로나19의 확산세입니다. 올해 7월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 1년 연기되었고, 일전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듯이 일본은 올림픽 연기를 막기 위해 검사 및 확진자 치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현 시점을 기점으로 매스컴에서는 하루하루 박 터지는 뉴스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박이 터질까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이 대외적으로 지금까지 구축해온 성실과 정직의 이미지가 코로나 은폐와 도쿄올림픽의 영향으로 바스러지는 계기가 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돕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 들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일본의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카카오톡과 같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2019년 연간 검색 랭킹을 살펴보겠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BTS와 트와이스는 항상 랭킹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50대 남성의 검색어 1위는 바로 한국입니다. 이를 반대로 우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연예인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 드라마 꽃보다 남자, 고쿠센 등의 흥행으로 일본 배우 붐이 일었던 적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일본 연예인은 초난강이나 기무라 타쿠야 정도일 겁니다. 혹은 시미켄?
동방신기, 카라, 엑소, 트와이스 등은 이미 일본에서 정상급 인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연예인에 선정된 방탄소년단 B의 경우에는 2020년 일본 연예인 순위에서 10만 점을 기록한 유일한 외국인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어찌 국뽕에 차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일본 내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허니버터 아몬드인데요. 2014년 GS25에서 견과류 전문 업체인 길림양행 아몬드에 허니버터 맛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허니버터 아몬드 역사의 시작입니다. 길림양행의 이름은 왠지 모르게 중국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네이밍이지만 사실 이곳은 1982년 길상사라는 기업을 모태로 발전한 토종 한국 기업입니다. 길림양행은 허니버터 아몬드의 히트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맛의 아몬드로 시리즈를 출시하는데요. 오늘날 편의점에 가면 요구르트 맛 아몬드, 김맛 아몬드 등 다양한 아몬드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맥주 안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기가 막힌 식품이죠. 길림양행의 마케팅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는 것인데요. 이들은 외국인들이 잘 다닐 만한 길목을 공략해왔으며 대표적인 명동에만 약 10개 점포가 있고 또 외국인의 유입량이 높은 서울역, 홍대, 신촌에도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어들이 한 달 시식 비용만 해도 7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데 그럼에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허니버터 아몬드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순히 자사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카오 프렌즈처럼 자사 제품의 캐릭터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부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브랜딩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있죠. 이 부지런한 허니버터 아몬드의 최대 인기국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한국산 너츠 가공품 수입액은 2015년 860만 원에서 지난해 51억 원으로 무려 582배가 성장했습니다. 한국산 아몬드 가공품은 일본 시장에서 1위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명동에 가면 어떤 점포든 허니버터 아몬드를 진열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된 판넬 또한 늘 옆에 붙어있는 상황이죠. 길림양행은 하리보 젤리를 벤치마킹하여 자사의 아몬드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는데요. 이젠 일본을 넘어서 유럽까지 국뽕의 빛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만화 시장은 오래전부터 정말 당연하게도 일본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분야입니다. 웨딩피치, 세일러문, 천사소년 에티를 보고 자란 저는 후레쉬맨, 그랑조, 울트라맨을 보며 권선징악의 참된 의미를 깨우칠 수 있었고 피카츄와 함께한 유년 시절 포켓몬 트레이너의 꿈을 키워오기도 했었죠. 저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 대부분의 어린 시절에는 늘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웹툰 시장에서 일본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웹툰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웹툰의 시작은 포털 사이트의 트래픽 확보용으로 시작했었는데요. 특히 저작권 인식이 미미한 대한민국에서 웹툰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웹툰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원, K툰의 초창기부터 웹툰 시장을 이끌어온 네이버 웹툰의 거래액은 약 6천억 원에 달하며 그 뒤를 이어 카카오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4,300억 원의 거래액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는 네이버 웹툰이 북미 지역에서 MAU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대한민국 웹툰 시장이 노리는 지역 중 하나는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당연히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K2는 이미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죠. 카카오 재팬의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는 현재 일본 구글 플레이 만화 매출 순위에서 무려 2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너랑 카카오 어쩌면 좋니?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일본의 코리아타운 시노쿠보입니다. 시노쿠보는 일본의 강남이라 불리는 신주쿠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인데요. 일본의 신한류는 모두 시노쿠보에서 나온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이곳은 한국의 모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잡지와 한국 음식,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일본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K-뷰티까지 특히 교복을 입은 중고생 사이에서 한국의 화장품 매장은 유독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로드샵 브랜드였던 쓰리컨셉 아이즈가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에 매각된 이유 또한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애정과 매출이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치즈 닭갈비 또한 일본인이 열광하는 음식 중 하나로 매콤함과 묘하게 어우러지는 모짜렐라 치즈의 맛이 일본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추세라고 하죠. 이 시노쿠보를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코리아타운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일본 제품 불매, 구매 지향 흐름에도 전혀 영향 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니클로 적자를 거듭한 것으로도 모자라 최근 코로나 여파로 구조조정까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의류 브랜드 데상트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한창이던 때 일본의 분위기가 나는 점포는 유독 손님이 없었죠. 물론 살 사람들은 꾸준히 사긴 했습니다. 일본 여행 또한 저렴해졌다고 좋아하고 떠나가는 일도 있었죠. 어찌되었건 이러한 반일의 흐름, 일본 젊은이들의 소비 패턴에 있어서는 큰 장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본의 Z세대로부터 불어오는 훈풍, 신한류였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업로드한 독도 관련 영상에 달린 하나의 댓글 때문이었는데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국뽕으로 힐링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망만한 나라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의식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대단한 유명인들과 흥미로운 컨텐츠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이 시기의 대한민국과 내일의 대한민국은 또 다를 것이고 우리는 더더욱 큰 국뽕을 맞이할 준비를 해볼만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대처와 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이니까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욱 양질의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수릴로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